제가 사진을 누가 줘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들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것이 도슨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해차를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조금씩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 엄청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 이야기가 재미가 없나? 아니면 이것도 왜 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역지사지 해보면 오늘 우리 도슨트 선생님들이 저렇게 우리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들 경청하시고 눈망울이 막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 힘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또 마음을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도 내가 마음을 담고 기대를 하면 엄청난 가치가 숨어있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번 만번을 지나가는 길에 어떤 꽃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동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도 내가 마음을 싫지 않으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야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도슨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록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경청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뒷골 50+ 센터에서 뒷골 노인건강타운에 50+ 도슨트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의 경험이 정말 멋진 기억과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마음의 진심을 다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빗골 노인건강타운의 복지여행 플랫폼 노대마시의 견학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가 여행이 되고 복지가 관광이 되고 복지가 돈이 되었으면 좋겠네.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복지가 소비만 되고 시민의 세금만을 쓰는 이제 지원이 아니라 복지가 여행과 관광과 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복지여행 플랫폼 노대마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슨트 선생님들이 이제 안내를 할 때 그런 이제 원류를 좀 아셔야 돼요. 복지여행 플랫폼 노대마실이 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의문을 갖지는 않겠지만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의문을 갖지 않겠지만 우리 도슨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복지가 여행이 되고 복지가 관광이 되고 복지가 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빗골 노인건강타운 노인복지 여가시설 있잖아요. 노인복지 여가시설이 규모가 이만큼 크니까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저렇게 큰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와서 건물에 놀라고 일단 또 프로그램 숫자에 놀라고 사람에 놀라는데 그렇게 때 그것만으로도 물론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같이 곁들인다면 이것이 굉장히 탁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직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의미와 가치는 김춘수님의 꽃처럼 여기에 계신 직원들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 즉 선배 시민들이 그 의미와 가치가 뭐가 있는지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를 발견해야 돼.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해서 그걸 기억했다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도 제대로 못 알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 뇌는 게을러요. 그래서 좀 쉬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고 뭔가에 대해서 귀찮은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게으른 것을 알고 뇌를 훈련시키고 또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강사들의 강의를 잘 듣고 잘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사가 이렇게 대면에서 강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SNS나 온라인이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메모, 이 메모가 이 강의의 거의 한 90%는 차지합니다. 강사가요, 강의를 아주 잘해도 여러분들은 되돌아서서 가면 거의 90%는 까먹어요. 그때 뭔 말을 했지?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면 기억을 못하죠. 그러면 강의 들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모를 해보면 아, 기억이 뭐지? 하고 메모를 찾아보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듣거나 책을 보거나 방송을 들을 때 늘 메모장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생을 달리 사고 싶으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첫째는 시간을 달리 쓰고 지금까지 썼던 시간들을 달리 세팅을 해봐요.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달리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보다 또 다른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죠. 즉, 150%의 도슨트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간을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빅골로인 건강탕을 오셨네요. 집에서 빅골로인 건강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정말 멋지게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은 사라져요. 생각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3년 전에나 4년 전에 기록했던 내용이나 5년 전에 기록했던 내용이 지금 다시 봐도 내가 이때 이런 기록을 해놨어 라고 신기할 정도로 제가 한 10년 전에 했던 기록도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멋진 글을 내가 썼단 말이야. 이 시대가 이랬단 말이야. 지금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록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까이. 이게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막 해요. 보고 싶은 날에 보여드릴게요. 원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강의 때는 저는 큰 책에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원 노트에 기록으로 다시 정리하는 습관을 꾸준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쓰는 단어가 고급스러워지고 맥락이 정리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도요. 어떻게 조리 있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네, 완전 저를 만났고 빅골로인 건강처럼 오셨고 여러분이 선택한 도슨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선언을 하고 그 선언에 내가 합당한 역할과 일을 해요. 나는 좋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좋은 사람과 괜찮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강의 자료를 PPT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종이에 딱 앉아서 집에서 앉아서 30분 동안 강의를 도슨트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대로 진행이 안 되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정의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의 개념을 정의하는 그 내용이 헌법에 있어요.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근간을 정의하고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두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이에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공화국이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라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라 하더라도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국민인데 주인된 태도와 자세와 능력이 있으려면 주인들이 어째야 돼요? 똑똑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주인다워야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인들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다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은 누가 시키냐? 국가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에 대한 비판의식과 그 눈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육은 다 생산인력, 즉 공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 국가가 시키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사람이 교육이 얼마나 크냐면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 교육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견지해야 될 것은 과연 이 교육이 다른 교육인지 이 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없는지 이곳에 달리 생각해 볼 것은 없는지에 대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난 사람으로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진중하게 이와 관련된 부분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왜? 국민이 주인이고 권력이 나에게부터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모든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로 어저께도 했던 투표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할 위정자, 즉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뽑히기 전에는 막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시다가 뽑히고 나면 본인이 주인.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국민이 아니야 주인은 우리야. 우리가 너에게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논의하고 물어보고 해. 이렇게 해줘야 돼. 네, 한번 뽑아놓으면 4년 5년 동안 네 알아서 해보라 하면 국가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고 정치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죠. 두 번째로 국가가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풍성해야 되죠. 경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경제를 소상공인 시민경제, 시민들이 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는 경제와 이렇게 짝짝꿍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돈은 누가 주냐면 거물것들이 돈을 주잖아요. 거물것들이 돈을 잘 벌게 하려면 정치의 입법, 즉 법과 제도가 경제인들이 유리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정경유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정경유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제대로 해라 라고 하려면 시민사회단체인 시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이슈 파이팅도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합법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더 합법적인 것은 공론의 장에서 정책과 의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구수하게 하는 이유는 더슨트 분들이 그냥 해설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빅골레인 금강타운에 몇 개의 존, 몇 개의 스팟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이 뭐하는 곳이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해줄 사람이라면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대한민국이 그 나라의 빅골레인 금강타운 강주광시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첫째가 양극화, 두 번째가 기후위기와 감염병, 세 번째가 초고령 사회에 지금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는 부자는 한없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 한없이 가난한 사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데는 완전한 해결은 없지만 이걸 조금씩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첫째가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세금이 누진세로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빨간 펜으로 다 정리해 주십시오.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세 가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세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세 번째로 기부 문화를 좀 활성화해서 두루두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물어보니까 최대 고민이 취업이에요. 취업. 그다음 재취업. 우리나라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그리고 직장이 한번 잘리게 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만큼 일자리도 좋고 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많은 나라, 호주 같은 나라는 일주일 일하고 한 달 놀러 가고 또 일주일 일하고 한 달 놀러 가고 뭐 그런 게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곧 자기 지위이고 자기가 사회적 위치이기 때문에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굉장히 슬프고 또 자녀들한테 볼 낯도 없고 대외적으로 친구들도 안 만나요. 일자리가 없으면 또 직장에 안 다니면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죠. 기후위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감염병과 기후위기는 경험했던 거고,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생존권에 미래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빌려온 이 지구에 내가 오늘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최소화로 사용하는 이런 마음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죠. 웬만하면 걸어다니고 웬만하면 적게 먹고 장수하려면 음식을 한 30%, 지금의 음식을 30%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남기지 않고, 전기도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도 좀 작게 쓰고 되도록 이런 생활 문화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후위기에 내가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내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무엇부터 줄여야 될까? 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내가 건강하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국가의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감염병은 개인의 위생이 꼭 공공의 위생이다 이렇게 하셔요.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고, 화장 변기 물 내리려면 뚜껑을 닫혀서 내리고, 감기 기운이 올라오면 빨리 그냥 쉬고 마스크도 쓰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무리해서 감기 걸리면 이 국가적 손해예요. 개인의 위생이 곧
공공의 인생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내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과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올해 8월이 되면 전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된다고 그래요. 천만 시대를 돌파했죠. 대한민국이 그만큼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게 되면 초고령 인구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성장 동력이 돼야 돼요. 소비 동력이나 돌봄의 대상이 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생산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민국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대한민국 노인들이 노인에서 어르신에서 선배 시민으로, 즉 선배로서 후배 시민들을 이끌어가고 후배 시민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후배 시민들에게 삶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주려면 활기차고 활력 있고 생각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소비가 아니라 생산, 권리가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권한을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령 인구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일하는 고령자 비율이 36.2%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한 50% 정도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취업하고 있고요. 특히나 노인 일자리가 1000만의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33만 명. 그 중에 60세부터 64세까지 거의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 10% 이상, 이게 우리나라 노인의 10% 정도가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국가가 27만 원에서 77만 원을 주는 노인 일자리. 이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공헌형은 76만 원 정도. 하루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근무하시고 그렇게 받아가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은빛 도슨트의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시고 답을 하실 수 있으시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이 나는 누구인가? 자문을 해보시고 답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 누구시나요? 이름이요? 아니요, 누구시나요? 저는 열심히 살고 싶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항상 그 남은 저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선생님 누구십니까?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중년 대한민국 훌륭한 여성입니다. 우리 선생님. 선생님 누구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게 하루 시작을 그냥 활동 중에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 시킬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지금 나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십니까? 선생님. 저는 역할이 있는 사람. 아니 본인을 표현해 네. 주시죠. 성실,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십니까? 글쎄. 생각을 아주 좀 안 해봤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나는 좀 후배들한테 멘토가 되는 역할을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 무슨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배심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아직이 없는 그런 선배로 늙어가고 싶은 사람 중에 저랑 좀 암이 있나요? 그래서 많이 배우거든요. 처음 뵐까요?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좀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이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내가 누군가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좋을 때 내고 채울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은퇴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 위에 또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답은 없어요. 근데 내가 첫 마디의 한 문장으로 나를 계속 이렇게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내가 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를 설레는 뭔가 기대로 맞이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기다 썼어요. 나는 현재 살고 과거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썼거든요. 이 자료 나중에 드릴게요. 내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보면 누구죠? 가수 이름이 조승우. 맞아요. 조승우의 노래 보면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동료, 또 직장에서는 본부장, 또 사회에서는 친구, 후배, 회장 이렇게 직업과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좌우명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자본의 답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다라기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일 또 바뀔 수도 있고 모레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를 표현하는 확신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본인에게 그런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자기 자신을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표현 같으니까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확신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더슨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슨트가요
여기 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자 이것은 이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어. 그러면 관광객들이 다 알아요. 눈치 까버려. 아마추어인데 자기도 잘 모르네. 이렇게 금방 눈치챕니다. 아무튼 마이크를 잡으면 확신에 사서 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한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성이 있어요. 단지 그게 틀리면 나중에 반성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다시 보완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건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순간 저는 1개월밖에 안 됐고요. 잘 몰라요. 그래도 오늘 해보겠습니다. 안 해야 돼. 이러려면 안 해야 된다. 어제도 마이크를 잡았으면 확신에 차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전부 포함되는 거죠. 물론 10년 하는 사람은 100가지를 알고 있겠지만 내가 1개월 했으니까 2가지밖에 몰라요. 나에게 있어서 이 2가지가 확신인 거죠. 그러죠. 10년 동안 했던 사람의 100가지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는 2가지를 알고 있는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때 들은 사람은 10년 한 사람 이야기에 감동할 수도 있지만 1개월 했던 사람의 2가지에 감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요. 그 감동의 포인트는 뭐냐? 진정성.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기 확신에 사람은 감동을 합니다. 뒷골로인 건강의 경우에 감동하다가 이거 해설하시는 더슨트 중에 어떤 분이 시도 잘 읽고 감성도 풍부하시고 자기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감동을 해요. 제가 감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양림동에 어떤 분의 김미남 씨라는 해설사가 있었어요. 그분 아세요? 이남 작업실이고 김미남이라는 해설사였는데 그분이 해설을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이장호 가옥이나 이런 가옥에 감탄한 게 아니라 그 해설사의 해설과 그 해설사의 감상과 그 해설사의 진정성에 내가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여행을 사람의 감동하는구나. 그때 내가 캐치를 했어요. 단지 공감과 어떤 내용들은 하나의 매개일 뿐이고 진정한 메시지는 메신저인 해설사에 있구나.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복장과 여러분의 말 속에 나오는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설하는 공간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설이 돼야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죠. 중간 정도 사랑하고 이야기하면 다 티가 납니다. 아무튼 모두를 착 바꿔서 해설하면 내가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이고 내가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메신저가 메시지다. 해설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시작합니다. 해설할 때는 혹시 오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함께할 더슨트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딱 오프닝 딱 하면 이때 감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일사천리죠. 다 감동해요. 그런 자기 확신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자랑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가 하는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 자랑을 하려면 자랑할 만한 합당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랑스러워하는 내 스스로의 나의 모습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상대방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했던 이야기에 감동을 하는 거죠. 자랑스러운 나를 표현하는 문장 하나쯤 있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 내 스스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 네, 시간 다 됐습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런 얘기는 많지만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누군가가 더슨트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네요. 당신이 강주의 빅골로인 금강타운 더슨트로서 내가 강주 사람으로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기상청하죠. 그러면 우리 빅골로인 금강타운이 아주 탁월한 더슨트들이 있는 타운이라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래서 복지여행 플랫폼 노대마실이 아주 그냥 위상이 확 높아지겠죠. 이곳의 스팟의 공간의 구성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셋째로 우리 은빛 더슨트의 자질과 역할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생즉 학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TV를 볼 때도 메모장을 옆에 두고 친구와 얘기할 때도 메모장을 가지고 찻집에 갔을 때도 그냥 입만 가지고 가지 말고 메모장 들고 가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메모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친구들한테도 펼쳐지고 자녀들한테도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면 늘 메모장을 가지고 가요. 상대방도 이제 메모장을 갖고 오죠. 그려보면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라지지만 메모하면 다 남잖아요. 세 번째로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동시에 실천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면 세상은 진화하고 진보하고 변합니다. 발걸음을 걸어야 앞길을 걸을 수가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신발끈을 묶고 문 밖을 나서야 돼요. 내가 멋진 더슨트가 되려면 일단 말을 해봐야 돼요. 잘 말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돼요. 잘 말할 거리 소재가 있어도 말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말을 해야 돼요. 일단 더슨트의 사명은 말을 잘해요. 그 다음에 잘 말할 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연습해야죠. 스피치 연습도 하고 거울 보고 이야기도 하고 맥없이 이야기도 해봐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빅골로인 금강타운을 안내할 길잡이 누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이러한 것 여러분 아십니까? 빅골로인 금강타운에 해온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써보시고 스스로 노력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실천을 꼭 빅골로인 금강타운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 하다가도 할 수 있고 TV 보다가도 할 수 있고 핸드폰 저렇게 펴놓고 확 장착해놓고 안녕하세요 도슨트 해서 한번 들어보고 목소리가 내 톤이 좀 좋구나 내 톤이 좀 갈라지구나 내 톤이 넘나지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자 이걸 빅골로인 금강타운에 오시는 50+ 더슨트 여사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변곡점에 있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요. 해야만이 바뀌고 할 수 있어요. 뭘 할까? 여러분 이미 지금 이 시간에는 더슨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슨트로서 배워야 될 자질과 익혀야 될 상황을 집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요 아마 남편은 부인이 부인은 남편이 우리 사람 달라졌네. 자녀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뭔가 달라졌구나. 그럼 가정이 편하고 집에서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에 대해서 일하고 뭔가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요 가정의 평화가 그대로 찾아옵니다. 뭐 안 할 때 싸움이 하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지 뭔가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인정하게 되죠. 저는 집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저 메모장 앞에 놓고 여기 선생님 쓰고 이어폰 듣고 노래도 들으면서 막 그리고 주말에는 또 어디 가고 가정이 평안없죠. 네.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남아야 싸우기도 하지. 시간이 없는 싸울 일을 안 줘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일부라는 실천이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생각할 기회, 말할 기회, 행동할 기회를 갖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강주가 기회의 도시 강주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디가 강주광역 시민이 예산과 세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백골로인 건강 타운과 같은 이렇게 좋은 공간에 오시므로 이 멋진 강산 강의에 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학습할 분야를 공부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도슨트로서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로서 또 어디 모임의 누구로서 이 세 챕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자녀들과 함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소스나 자료나 재료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해요. 공간은 사람이 만들고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빅볼로인 건강통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시간에 또는 어떤 때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의미를 덧붙이고 어떤 가치를 발견할까? 이와 관련된 공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할 일. 사람이 공간에서 뭔가 활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할 일이죠. 도슨트 역할, 도슨트의 자질, 빅타운을 잘 알아야 되는 할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빅볼타운을 잘 하시려면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일단 기사도 검색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 우리 타운의 도슨트 역할의 김보미 선생님이나 정명희 팀장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개괄적인 것만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셔서 자기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건 어디에 있냐? 기사에 있고 홈페이지에 있고 SNS에 있고 어르신들한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도슨트로서 어르신들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9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해서 자기만의 이 재료를 만들어 가셔야 되죠. 이것이 왜 좋은지, 이곳에서 어떤 걸 잘하고 계신지 이런 걸 인터뷰를 다 해서 내가 딱 갖고 정착하고 있으면 응? 내가 도슨트로서 이야기할 때 이곳에 모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만의 특별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 일이 생기고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 일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세 영역은 제가 한 30년간 일을 해보면서 구조화를 딱 만들어 보니까 딱 저것만 놓고 딱 정리를 하면 딱 정리가 돼요. 네?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가? 네? 무엇을 어디에서 누가 하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누가 어디에서 하는 가? 이 세 영역을 항상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멋진 도슨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고하셔야 돼요. 해고.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내가 쭉 했던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고해 보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해고라는 건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계획대로 일이 진행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았는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딱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면 아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하시는 평가가 아니라 되돌아보시고 계획 대비 목표를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계획들이, 의도하지 않는 목표가, 의도하지 않는 성과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면서 뭐 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랑스러운 것, 배우 일관한 실천, 해고하천. 요 5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슨트 활동으로서 여기서 다 해줄 수 없고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실천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도슨트로 거듭날 수 있고 그 활동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다음에. 예. 다음 챕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잘하시죠.